이번에는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간으로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다우 지수가 3만 아래로 떨어졌죠. 2020년 10월 가을 그 이후 최대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 지수가 작년 1년 전 그러면 21년 6월이잖아요. 그때보다도 더 뒤로 후퇴했어요. 2020년 가을 그때 지수까지 후퇴한 상태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세요. 이게 나중에 오르고 난다면은 지금 이 기회가 훨씬 이렇게 떨어졌던 게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S&P 500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 이후에 최대 주간 낙폭을 나타냈어요. 일주일 동안 보통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떨어지거든요. 평균적으로 떨어질 때. 그런데 이번 주에는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한 5.8% 떨어지고 나스닥은 한 4.8%, 1% 정도 차이 나죠. 그 안전한 S&P 500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 폭인 0.75% 인상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인상했던 날은 올랐지만 그 다음 날은 폭락을 하고 증시가 이번 주에 요동을 쳤습니다. 또 다음 달은 중순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작됩니다. 또 4, 5, 6월입니다. 2분기면 1, 2, 3, 1분기죠. 4, 5, 6, 2분기입니다. 특히 4, 5, 6, 2분기 때 중국의 도시봉쇄로 인해서 애플,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이 생산, 판매 활동, 이 사업이 모든 것들이 다 멈췄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하이 2,500만,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인구 다 합해도 2,500만이 안 돼요, 지금. 그 상하이라는 대도시에서 자동차가 4월 달에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0대에 0대. 이거 완전 경이로운 기록이에요. 2,500만 명의 그 대도시에서 한 달 동안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시간이 멈췄죠. 그러니 차이나 전기차가 10,000원까지 폭락을 했죠. 작년 4월에는 상하이에서만 자동차 판매 대수가 26,300대였어요. 26,300대. 그런데 올 4월에는 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경우가 또 생길까요? 글쎄요.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겠죠.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거야말로. 도시를 봉쇄한다는 건. 거기에 이번 주에 0.75% 인상했잖아요. 6월 중순이었죠. 7월에는 하순에 나와요.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또 나옵니다. 0.5, 0.75 얼마큼 올릴 것인지 그 결과가 또 나와요. 그러니 2분기 실적 발표 있죠. 또 7월 하순에 또 연준 금리 인상 또 있죠. 그러니 적어도 앞으로 한두 달간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가 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장기 투자의 마법. 4, 5년 기다리면 예금 채권보다 수익률 높아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거죠. 은행 예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가 됩니까? 변동성 이기는 무기는 바로 뭡니까?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이러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사에도 같이 나와요. 포인트로. 주가 오르는 날 예측 불가능. 당연하죠. 주가가 언제 오르고 내리는 날 예측합니까? 전문가도 못하는 것을 일개 개인이. 그래서 현실적 대안은 장기 투자뿐 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금융투자 상품 투자 비중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이에요, 이것은. 그 배경에는 주식 장기 투자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기다리면 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믿음에 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전체 자산의 17%를 넣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53%예요. 몇 배입니까?
3배 차이 나죠. 갑자기 저거 생각납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뭐죠?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네. 그거 비율 생각납니다. 53%대 17%.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위험자산을 멀리하는 투자 행태, 당연히 국민의 이 장기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미국 주식 아시아 주요국 보유 금액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10월 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등이에요. 9,082억 달러. 약 1,100조. 미국 주식을 약 1,000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중국을 2021년도에 작년에 뛰어넘었어요. 중국을. 그래서 3,151억 달러. 약 830조.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약 3배 차이 나죠. 1,100조, 380조, 약 3배. 근데 보면 일본과 한국이 3배 차이 나는 게 많아요. 인구도 약 3배 차이 나요. 정확하진 않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인구도 약 3배 차이 나고 경제 규모도 약 3배 차이 나고 미국 주식을 보유한 이 금액 자체도 한 3배 차이 나요. 미국 주식에 투자금이 몰리는 첫째 이유 알고 계시죠? 세계 1등 시장이고 4차 혁명 시대의 리더 기업들, 맨 앞장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11년간 2011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이 투자처 15가지의 수익률을 분석을 했어요. 국내 증권회사가. 그런데 1등이 미국 대형주 S&P 500 지수의 1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안전한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또 몇 번 보여드렸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기간은 짧아져 하고 나왔어요. 투자 기간 하루. 주식 투자로 손해볼 확률 투자 기간이 하루면 48.8 반이죠. 돈을 버느냐 손실 보느냐 반반이에요. 하루면. 근데 그것이 1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37.8, 38% 대 62%. 그러니까 손해볼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5년만 지나도 19.1. 벌써 5분의 1로 뚝 떨어지잖아요. 손해볼 확률이. 20년이면 0.1%. 그러니 기본이 5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장을 두고 한 것이냐. 1980년 이후 코스피 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1980년. 그러면 몇 년이죠? 42년 전이죠? 42년 동안에 40년으로 봅시다. 40년 동안에 국내 코스피를 투자한 거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월등히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손해볼 확률은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또 물가 상승률 말씀을 드렸죠. 주가 상승률. 1926년부터 90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13배 올랐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반면에 주식의 주가는 대형주가 90년 동안 5,396배, 소형주가 더 올랐어요. 16,743배 뛰었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주가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보다 400배, 1200배 이렇게 더 올랐어요. 이게 복리의 효과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가 상승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먹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교통비 당연히 오르겠죠? 안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물가가 올라갑니다. 화폐가치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주가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물가보다 훨씬 높게 상승을 해온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단 몇 달이고 1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손해볼 확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수익 낼 확률, 은행 이자, 채권 이런 수익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